반갑습니다. 트레이딩 히스토리 시간입니다. 자, 오늘 진행했던 종목들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귀를 할 때 오늘 낮에 느꼈던, 매매할 때 느꼈던 그 복잡다단한 마음, 그때의 그 순간의 선택과 그때 본인이 생각했던 여러 가지 행동,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복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진행했던 종목들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 한번 볼까요? 지수는 요즘 뭐 약간 죽을 듯 하면서도 잘 죽지는 않죠. 아직까지는 좀 더 우리한테 시간을 더 줄 것 같습니다. 한번 믿고 한번 보도록 하죠. 말이 5천이지 뭐 못 가라는 법은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자, 전일 보유했던 종목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썸에이지, 우리한테 많은 수익을 주고 있는 친구이기도 하면서 지금 현재로서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죠. 지금 우리가 수익률은 69%, 좀 더 먹을 수 있는 수익률입니다만은 이 정도에 들어갔으면 그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말이죠, 좀 아쉽죠. 그래도 일단은 70% 가까이 수익을 안고 있으니까 지켜봐야 되겠죠. 어떤 식으로 흘러갈는지. 어차피 지금 형태가 불상 형태로 가기 때문에, 불상이라는 것은 불규칙 형태의 상한가라는 것을 줄임말입니다. 형태가 불규칙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예측을 하기 좀 어려워요. 하지만 좀 지켜봐야 되겠죠. 자, 오늘 시가가 20% 잡혔지 않습니까? 20% 잡혀가지고 오늘 그래도 큰 흔들림 없이 조금 한 10% 정도 떨어졌다가 9% 정도 떨어졌다가 이제 자리를 잡아서 올라갔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상매매는 배포가 거의 7할 이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배포가. 나머지는 이제 시장이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약간의 본인의 기술적인 요건, 그런 것들이 합쳐서 작품을 하나 만들어내는데, 배포가 왜 7할이라고 하냐면 그런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가장 큰 작용을 하는 것이 배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술적인 요건은 뭐 들락날락한데 뭐 이런다, 뭐 들어갔다가 풀어진다, 이런 것들은 수련을 통해서 얼마든지 점진적으로 발전을 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볼 줄 모른다,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 산을 볼 줄 모른다, 이것 또한 수많은 전투를 치르면서 경험치가 쌓이면서 그런 것들은 차곡차곡 데이터가 쌓이면서 늘어납니다. 하지만 이 배포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격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참 소심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참 힘들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상매매를 할 때 가장 큰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의 어떤 행태의 구조를 보면 배포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아직 상매매할 때 약간 배포가 조금 본인 스스로 생각해도 조금 딸리고 조금 내가 그런 면에서는 좀 약하다라는 느낌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 금액을 약간을 줄이고 약간은 공격적인 패턴으로 자기 스스로를 전투대원으로 만들어 보는 연습을 자꾸 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금액을 올려나간다, 그런 점만 이해하시면 추후에 어떤 큰 산을 만나는 종목을 하나 만났을 때 정말 알찬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썸에이지는 오늘도 목표했던 상한가까지 유지를 해줬으니까 내일 목요일인데요.
목요일날 고비를 어떻게 넘길지 한번 지켜보면서 내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한가까지 안착이 됐으니까 기분은 좋았죠. 내일 한번 봅시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전일에 가져온 종목 중에 하나가 대한조선이었지 않습니까? 상당히 좋은 자리에 우리가 들어갔잖아요. 그죠? 좋은 자리에 진입을 해서 상가까지 붙여가지고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붙이고 오늘까지 올라왔죠. 기대했던 것만큼은 큰 수익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좀 아쉽습니다만은, 워낙 조금 이해를 해줘야 될 것은 금액대가 벌써 저 10만원대가 지금 넘었지 않습니까? 10만 7천원. 아무래도 그런 점이 좀 부담은 가죠. 그리고 호가창도 10만원짜리 치고는 호가창도 좀 빡빡한 편이었죠. 그런 점이 좀 아쉬웠다고 생각해요. 오늘 상승률 폭은 한 9% 정도까지 봅시다. 8.5%까지 이제 올라갔네요. 어제 우리가 26%, 27% 가까이 수익을 안고 상한가로 붙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37% 정도 수익은 나온 것 같아요. 제네리 가져오신 분들은. 조금 그래도 저는 한 50%까지는 사실은 보았는데 조금 그 점은 좀 아쉽지 않느냐. 조금은 금액대가 낮았다면 충분히 이루고도 남고 연상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그 점이 좀 아쉽죠. 적어도 한 3만에서 한 5만원대만 됐다면 3년상까지는 볼 수 있는 그런 지금 현재 트렌드와 구조가 되어 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건 아쉬웠어요. 그래서 역시 종목이 가지는 부담감은 항시 좀 생각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한조선에서 배울 점은 급등주를 다룰 때 금액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많이 나타내주는 지표가 좀 많습니다. 그래도 뭐 하루 만에 37% 이상 나왔으니까 적어도 35%는 챙기는 구조니까 나쁘진 않았다고 봐요. 그리고 오늘 데이트인으로 같이 또 진행을 했잖아요. 10만원 기준가 여기서부터 타점을 잡고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딱 오늘 10만원까지 찍어줬죠. 하나의 차이점도 없이. 수익률은 9%까지는 못 넘어갔죠. 8%까지. 여기는 한 9%까지 됐겠네요. 우리가 진행할 때까지는 여기까지였으니까 여기까지는 9%, 8점 몇 프로까지 수익은 나왔는데 조금 그 점은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전일에 가져와서 수익을 챙기고, 또 오늘도 데이로 진행을 해서 또 밥값 정도 챙기고 그랬으니까 그나마 나쁘지 않은 우리 선택이었고 좋은 트레이딩이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대한조선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또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일에 가져왔던 캠퍼스N, 이 종목 역시도 오늘은 양수겹장 수익은 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아쉬웠어요. 이 지점이 오늘 28%진 지역인데 정말 28.8%까지거든요. 참 상한가 두세 억으로 놔두고 저를 먹지를 못하더라고요. 참 그 점이 좀 아쉬워서 시간대도 좋았거든요. 9시 42분 10시도 채 안 됐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했단 말이에요. 참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다. 우리가 그리는 그림에 점을 찍어주지 못한 것이 좀 아쉽다는 뜻이죠. 근데 순수하게 수익적인 면으로 따진다면 전일에 들어가서 수익을 챙겼으니까 오늘 52%? 52%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아쉬울 만한 수익은 아닙니다.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렇죠. 근데 저는 욕심이라기보다도 여태까지 수만 번의 전투를 치르면서 보아왔던 여러 가지 형태의 급등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이 어떻게 자라나고 어떻게 꺼지고
어떤 식으로 해서 단기간에 500%, 1000%까지 가는 것을 저는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그림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러한 그림들을 자꾸 꿈꾸게 됩니다. 근데 요즘 현실은 좀 그렇지가 않다는 건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꼭 말을 하고 싶어요. 적어도 이 급등주를 다루고 있다고 말입니다. 자, 기대는 못 미치자만은 그래도 캔버스엔 하루 만에 50%, 뭐 그냥 50% 합시다. 52, 3% 나왔는데 수익은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우리가 20%더 찾아왔잖아요. 캔버스는 오늘 시가에서 또 도전을 했습니다. 어제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시가 6%대 있지 않습니까? 어제. 오늘 고점 28%까지 갔으니까 28.8%, 거의 29%까지 갔죠. 수익률 20% 넘게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된 겁니다. 그러면 오늘 데이팀들도 잘 챙기고, 전일에 보유했던 종목팀들도 잘 챙기고, 또 이것을 상매매로 들어가신 분들도 있는데 상매매 들어가신 분들도 수익은 또 따로 챙겼죠. 그래서 두루두루 아쉽지 않게 모두를 다 아우러주는 수익을 준 것 같아요. 캔버스 하루 만에 50% 이상이면 나쁘지 않죠. 그리고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도 오늘 또 수익 챙겼으니까 섭섭지 않았을 거고요. 캔버스에는 효자 같은 친구였습니다. 아침에 대한조선과 캔버스엔을 같이 데이로 또 진행을 하고 있는, 시초가로 진행을 하고 있는 와중이었지만은 그 와중에도 기세주를 또 공략은 했습니다. 역시 기세주는 오늘 프로티나를 우리가 보았지 않았습니까? 역시 시가 기준으로 공략이 되었죠. 아침에 약간 흔들거렸습니다. 그죠? 약간 흔들거렸습니다. 역시 자리를 다시 잡아주고 상승을 하게 됩니다. 수익률은 한 10% 정도? 그 정도밖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뒤에는 더 수익률이 좋게 나왔어요. 이 정도까지도 팔아서도 상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 종목은 아니었지만은 부종목으로 기세주로 진행을 시키는데 프루티나 역시도 짧은 시간에 마무리를 지어줘서 개인적으로는 참 고맙다고 생각해요. 이런 매매가 아침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침에 파동을 착 이렇게 세워준 종목, 이런 종목이 좋다. 그 폭이 뭐 너무 낮으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까지 올려주는 종목이 좋다. 그 점은 항상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아침에 힘을 잘 내는 친구들을 자주 만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 점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프루티나 오늘 가뿐하게 10% 좋았습니다. 자, 오늘 기세수로 진행된 종목이 태웅도 하나 더 있었지 않습니까? 이 종목도 오늘 시초가로 진행이 되었죠. 약간 시초가 밑에 여기 42,000원 이 지점을 우리가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죠. 여기서부터 그래도 비교적 짧은 시간에 태용은 좀 상승을 해준 것 같아요. 수익률 한 11%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나온 것 같은데 뭐 나쁘지 않았죠. 오늘 같은 장에 실질적으로 오늘 아침에 별로 움직이는 종목이 없었지 않습니까? 뭐 뒤늦게 움직이는 종목이 있었지만 좀 빨갛게 움직이는 흐름은 많았지만 짧은 시간에 탁 쉽게 세워주면서 흐름을 잡아주는 종목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 점에 비해서는 태용도 우리가 오늘 선택이 좋았다. 요즘 기관들이 참 많이 손을 대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태용도 간결하게 짧은 시간에 여기 9시 한 10분? 10분입니까? 여기가 30분이니까 한 10분 정도 됐을란가 모르겠네. 태용도 좋았다고 봐요. 자, 오늘 ES큐브는 하이트레이딩으로 좀 진행을 해본 종목이었는데 좀 아쉬웠어요. 아침에
고점까지 올라갔다 미끄러지는 것을 우리 3,000원 기준가로 우리가 진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3,000원 기준가로 진행이 되었는데 생각만큼은 못 올라가졌어요. 그 점은 좀 아쉽죠. 웬만하면 한 붙어주겠다 싶었는데 그래주지 못한 점은 좀 아쉬웠다 봐요. 하지만 뭐 수익률은 한 8%? 뒤에도 조금 더 나왔죠. 뒤에도 조금 더 나왔는데 그래도 준 것 같은데 조금 아쉬웠다. 그래도 매번 우리가 진행할 때마다 성공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기대만큼은 안 됐다.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래도 밥값은 주었으니까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장에 좀 가장 아쉬웠던 종목은 이제 빌리언스 있지 않습니까? 이 종목은 공략을 할 거라고 분명히 다 챙겨놓은 종목이었는데 아침에 우리 종목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놓쳐버렸죠.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분명히 해야 될 종목인데 이 점이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 종목 어느 정도 아침에 약간 일하고 있는데 얘가 벌써 뭐 10몇 프로 올라와 버렸더라고요. 그때는 뭐 손대긴 좀 뭐 했는데 그래서 상팀만 상매매를 일단 진행을 합시다 이렇게 되는데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놓친 종목으로는 발리언스 종목을 놓친 게 좀 아쉬웠어요. 빌리언스인가 그래도 조금 흐름을 좀 잡아갈 수는 있는데 단기간이라도 싶어서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자, 오늘 신규 상장했던 종목 하나 35스펙이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아침에 시가에서는 살짝 미끄러졌죠. 시가에서는 살짝 미끄러졌습니다. 미끄러졌습니다만은 잠시 미끄러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 시점. 당연히 우리 포인트가 되겠죠. 오늘 수익률은 17% 정도 우리가 수치상으로 나왔습니다. 한 15% 정도는 먹을 수 있는 구조였죠. 그 뒤로는 조금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았는데 반등을 주지도 못했죠. 그래서 예전에는 스펙주들이 제법 그래도 막 뭐 50%, 80%, 100%까지 가는 그런 스펙주도 많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스펙주가 그렇게 힘을 쓰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당분간 스펙주가 상장할 때는 일단은 폭을 좀 작게 잡고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당일 수익이래 잠깐하게 특히 스펙주 같은 거 스펙주나 신규주 같은 것은 욕심을 줄이면 그냥 편해요. 그냥 신규주라는 개념을 버리고 새로 상장하는 종목이라는 개념을 버리고 그냥 종목을 일반 평범한 종목을 대하는 마인드로 하면 10% 15% 좀 안 팔겠냐고 팔지요. 그죠? 그런 일반적인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사실 어쩌다가 한 번씩 뭐 몇십 프로 이렇게 크게 나온 종목이 있지만은 스펙주는 요즘에 잘 안 나오거든요. 그것도 흐름을 타야 된단 말이에요. 당분간 스펙주에서 큰 흐름이 안 나면 당분간은 짧게 끊어먹는 쪽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뭐 17% 정도 뭐 파동을 이렇게 줬으니까 충분하게 수익은 챙기는 구조였다고 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침에 일찍 장을 마쳤는데 실질적으로 주매매가 마친 시간은 9시 26분에 거의 주매매 수익이 다 마쳤습니다. 거의 30분 안에 우리가 주매매 수익을 다 봤죠. 그래서 그때 방송에서도 제가 이런 스타일의 매매가 좋다.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해서 30분 안에 마무리 짓고 커피를 한 잔 마실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매매. 그리고 좀 아쉬운 종목들, 노린 종목들 한 종목 정도 추적을 해서 안에 보유를 했다면 약간 끌고 가면서 극대화를 시킨다든지. 참 이런 게 좋다. 근데 전일에 준비가 되어 온 사람과 전일에 준비가 안 되고 오늘 당일에 한 사람하고는 차이가 많이 크잖아요. 즉 종목이 아니고 마인드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밤에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고 복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죠. 게으름 피지 말고 항시 공부는 부지런히 하셔야 됩니다. 다 모든 것이 열심히 해도 안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열심히 하면 됩니다.
옛날 말이 다 틀렸다고 절대 생각하지는 마세요. 노력하면 적어도 자기의 자질이 따라가 주지 못할 뿐이지 어느 정도의 성취까지는 남한테 손 벌리지 않을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경지까지는 가요. 단지 조금 촉이 빠르고 감이 빠른 사람은 조금 짧은 시간 내에, 조금 느리고 소처럼 좀 천천히 가는 사람은 조금 늦은 시간 내에 갈 뿐이지요. 서둘지 않으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보유 종목은 현재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서메이지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빌리언스 성매물진 에스닉 보유하고 있고, 이렇게 두 종목 보유하고 갑니다. 내일 한번 흐름 보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다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또 열심히 이 시장과 다퉈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